네,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교육과 영화라는 이 강의를 하는데요. 사실 이 연구를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평가 영역을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셨었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평가 영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시스템이 맞을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하는데, 그럼 제대로 교육의 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 부분에서는 이거는 교수자의 영역이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방적이지 않을까. 지필고사, 정답이 있는 지필고사가 아니라면 이것은 어쨌든 학생들 편에서는 일방적일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 일방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대한 설명과 합의가 없는 그런 평가, 그리고 편향성, 아무래도 뭔가 수행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과목의 경우, 지필고사가 아니고,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교수자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문제 속에서, 그리고 학습 과정과 굉장히 분리된 평가에 대한 문제의 대안으로, 하나의 대안이죠. 하나의 대안으로 루브릭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루브릭은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업 목표가 있고 수행 과제가 있으면 그 수행 과제를 평가 이제 요소별로 나누고 그것을 질적으로 누적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최재덕 교수님 굉장히 자세한 그 평가 지표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서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질적, 양적인 측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서술적인 평가 도구가 루브릭입니다. 그래서 보면 영화교육 평가를 위한 루브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개발에 대한 부분이 제 연구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이제 그것이 학습 과정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이 제 연구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교육 이 수업을 설계할 때는 일단 영화의 어떤 그 시각적 촉각성을 갖고 있잖아요. 영화라는 미디어 자체가. 그래서 어떤 지각적인 특성, 그 다음에 기술적인 특성, 서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제 영화교육을 설계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출된 학습 목표와 이것에 이제 기반한 학습 활동 속에서 학생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이제 수업을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한 예술교육의 이 교수 원리, 아트 프로펠이라고 하는 교수 원리랑 상통한다라는 것을 이제 논문에 제시해 뒀습니다. 제가 루브릭을 개발할 때 이제 평가 준거를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행 기준도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개발했을 때 전문가의 타당도 이 검토가 있어야 돼서 이걸 검토를 했을 때 이분들은 이제 영화 리터러시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전공자와 그 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타당도 검사를 한 적이 있으신 두 분 교수님을 세 분 이제 전문인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수님께서 무슨 지적을 했냐면 평가 준거가 되게 모호하다. 그리고 수행 기준이 편향적이다. 이 편향적이라는 말은 너무나 교수자가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너무나 강하게 배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행 기준이 상이하다.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비약이 있다라는 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 개발한 이제 세 가지 이제 수행을 했어야 됐고요. 한 학기에. 그래서 세 가지 리터러시가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터러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평가 준거는 한 가지 활동을 수행할 때 이 세 가지 이 준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이제 낮은 학생부터 가장 높은 학생까지 누적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이해하는 능력들에서는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됐냐면 영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그 다음에 영화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 영화 문법에 따라서 감상하고 비평하는지에 따라서 누적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작 리터러시는요, 주제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심리적,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몰입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누적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세 번째 이제 과제가 영화를 활용한 어떤 이제 교육을 설계하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영화 선정이 적합했는지, 영화 해석이 충실했는지, 영화 편집이 정밀했는지, 그 다음에 영화 활용이 효과적으로 제시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루브릭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에게 루브릭의 효과를 분석했을 때 대상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학령들이 모여 있었고요. 통제 변수는 영화 선호도, 관람 빈도였어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또 관람 빈도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변수로 해서 동질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4학년이 많았고 4학년이 교생 실습을 떠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 루브릭 제시할 때 영화 2에 대한 루브릭은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고 2개 이제 루브릭을 제시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뢰도 개선이 이렇게 나왔고요. 루브릭 평가 이제 이 타당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영화 제작의 어떤 그 평가 준거가 가장 타당하다는 평균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 2개는 제시를 했어요. 이게 수행 전에 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평가할 것이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미 감을 잡은 상태에서 과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웜업도 필요했었고 학생들이 이제 그 교생 실습을 갔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명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시하지 않았을 때 조금 낮은 이제 타당도 이제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유효했니라고 질문했을 때 학습을 성찰하는데 자신의 이제 활동 수준을 성찰하고 이제 그 학습 과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데서 가장 높은 평균이 나왔고요. 학습 수행 도구로서도 평가 도구로서도 제법 높은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게 가장 높은 평균이 나왔고 전부 다 이제 다 평가에 있어서 그 다음 수행 과정은 주로 동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낮게 나온 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 성적을 매기고 나서 유추해서 보면 4학년들 이제 이 수업에 굉장히 잘 참여하고 몰입도가 높은 학생들, 그러니까 성적이 잘 받은 학생들은 루브릭을 훨씬 더 거의 5점 만점에 거의 5점에 가까울 정도로 유용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1학년들은 굉장히 이게 버거웠던 것 같아요. 이 루브릭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 같고 이것에 맞추어서 평가를 이제 한다라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 정도 가까웠어도 이제 4학년들보다 그러니까 성적 좋은 학생들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전 사후 이제 평균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 높게 나왔습니다. 다 높게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해석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영화 2의 리터러시는 루브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요. 영화 제작 리터러시는 또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영화 활용 리터러시는 루브릭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은 높아졌으나 이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돌이켜보면 사전 평균 자체가 영화 활용 리터러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향상도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2 리터러시는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연구를 이전에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한 적이 있었을 때 보면 루브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영화 2 리터러시는 다른 리터러시에 비해서 단기간에 향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보면 영화 2의 리터러시가 가장 평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비판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 활용 리터러시는 제 수업 방법이 뒷시간에 밀리다 보니까 주로 이거는 제가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했어요. 성경과 영화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했고 학생들의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마 향상도가 조금 더 적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봤을 때 영화 루브릭을 이제 유용하다고 인식한 경우가 이제 그 향상될수록 이제 영화 제작 리터러시를 가 높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어떤 양적인 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요. 또 영화 제작 리터러시와 또 영화 활용 리터러시가 관련이 되고 또 영화 활용 제작 리터러시와 영화 이해 리터러시가 관련된다는 것을 본다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평가 도구를 미리 제시를 하면 학생들이 어떤 학습 과정이나 결과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원장님께서 제안을 하나 해주신 게 뭐냐면 이게 그럼 영화 이해라는 과목에만 이 루브릭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수업하는 이제 교육공학 수업을 하는데 과제가 교수 미디어의 설계 모형에 따라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과제를 줬을 때는 제가 이제 평가 준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수업 설계가 체제성,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가? 수업 설계의 요소가 정합성, 논리적으로 이제 적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가? 그리고 수업 구성에 몰입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누적적으로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수업에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몇 시간 이 활동을 평가하기가 저는 살짝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거 감정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 수업에 대한 자구책으로 이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는 학생들 왜 상대평가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막 이 성적 주고 나오면 한 일주일 동안 고개 숙이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이런 평가 도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마련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